XSFM입니다. PODERA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의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생각보다 애호가 인구에 비해서 자주 안 오는 장르가 타투 장르의 사연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경험이 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타투한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의 클리셰가 있잖아요. 그런 타투 사연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타투는 진짜. 이하나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저는 몸에 타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타투는 허벅지를 두르고 있는 용입니다. 이거 용은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동양용, 서양용이 있고 일본식 화풍이 있고 중국식 화풍이 있고. 보통 서양용을 보긴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난 봤는데. 멀리서 보면 치킨 너겟 같잖아. 혹은 스펀지밥에 왜 생각이 안 나? 네. 아니, 제 친구가 그 서양용 문신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누가 처음에 보고 진짜 제가 웃겼던 게, 이거 박쥐야? 이랬거든요. 그 용 날개를 보고 박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보통은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용이라고 하면 일식용을 생각하죠. 예, 이레즈미를 생각을 하십니다, 다들. 타투가 있다고 말하면 의뢰 듣고는 하는 용만 아니면 되지. 용인데? 라고 답하며 상대방의 무례함에 작은 무안을 주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기특한 녀석이지요. 야,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야, 용만 아니면 되지. 이건 약간 노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하나 씨가 보내주셔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쁜데요? 중국용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맞다. 네. 제가 또 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그러네. 오사카의 꼬치집에서 보던 그게 아니네. 아닙니다. 예, 이건 중국용이죠. 이거 되게 디테일하고 이게 뭐랄까 감각적인 용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디테일이. 예전에 제가 거실에서 얘기할 때 그 수호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구문용 사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등에 용 9마리를 문신한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보통 용 문신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잘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등에 9마리 문신이 있다라는 뜻은 굉장히 아름다운 등짝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예. 저도 지금 살짝 충격인 게 이 용이 이뻐 보일 수 있군요. 아, 그럼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못 그린 용만 봤나 봐요. 못 그린 용은 되게 못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예. 지금 와서 생각나는 게 이 새끼들 일부러 못 그렸나? 아니, 용이 그리고 이 얼굴, 특히 표정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본 적도 없고. 아니, 왜냐면 그래서 예전에 MBC 청룡의 마크를 보면 용이 되게 코믹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분 좋죠. 예. 근데 이 용은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네. 예. 굉장히 그 용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이 드러나는 위험 있는 허벅지네요. 예뻐요. 예. 네. 때는 여름 어느 주말 대학로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였습니다. 광화문역에서 옆자리 승객이 내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앉았을 때도 저는 할 일 없이 트위터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용용이와 뜨겁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뜨겁게가 뭔지 알아요. 정말 뜨겁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와, 그래도 모르는 사람 허벅지인데. 네. 우리말에 뚫어져라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저는 들을 때마다 와, 이렇게 적합한 표현이 있냐. 정말 남을 이렇게 뚫으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죠. 분명히 있죠. 예. 네. 놀랄 만큼 뚫어지게 쳐다보기에 저도 대놓고 할아버지를 마주 보아주었더니 마치 그랬던 적이 없던 것처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쩔. 그렇죠. 네. 일단 첫 승. 네. 그래서 다시 저도 의미 없는 새로 고침을 하려 폰을 눈으로 돌리는 순간과 동시에 할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용용이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누군가의 타투를 봐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뚫어져라 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우아하고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호가 혹은 예비 애호가 이제 여기에 소비를 할 생각이 원래 있었는데 할까 말까 정도 생각하는 이런 분이 쳐다보는 건 다르죠. 예, 그럼요. 느낌이. 예. 예.
마치 뭐 나의 이제 신상 전자기기 음. 내가 이제 이고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거나 내 새 스니커 네. 이런 걸 쳐다보는 눈빛을 알아보는 거랑 비슷해요. 저는 이걸 꽤 자주 겪는 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전기 자전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길에서 이렇게 잠깐 서 있으면 말을 거는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딱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와 이게 그 전기 자전거예요? 라는 그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렇죠. 나도 한번 사볼까 표정이 있고 그게 자전거야? 라고 하는 이제 우와 진짜? 네,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네. 꼭 한번 서서 야 그걸 자전거라고 타고 다녀라고 말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벤틀리 뭐 핫스퍼 뭐 이런 거를 예. 몰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모닝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못된 놈 찌질한 놈이 어딨어. 많아요. 대박. 진짜 네. 있구나. 와. 약간의 쎄함을 느낀 저는 애인에게 어떤 미친 할배가 내 허벅지 겁나 쳐다봄이라고 카톡을 보내며 할아버지의 시선을 맞받아치려 고개를 돌렸지만 재빨리 모르쇠를 하는 걸 보고 왜 이러나 내가 착각한 건가 그냥 둘러본 건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석마냥 제가 폰으로 고개를 돌림과 동시에 그 할아버지는 제 용영이의 시선을 고정했고 그렇게 환승역 직전까지 불쾌하게 도리도리를 하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서자 그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예.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일정한 예절에 대한 감각이 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네. 왜 우리가 사연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은 늘 이런 식인가? 아니 세상에 많은 어르신들은 훌륭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어르신이 특이하니까 자꾸 사연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 본 적이 평생 없었다는 듯이 구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사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영감쟁이가 영감쟁이까지 왔다. 저를 따라 제 옆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영감쟁이. 아 이거 남자친구 허락했어? 빠른 환승 출구에서 대기하던 모든 승객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이 순간 귀들이 쫑긋하고 움직이죠. 애초에 저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는데 제가 타투를 받을 때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거니와 제 애인은 남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그 예단하실 것은 아닌 게 그냥 친구 남자들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남성 21세기적 여성 혐오. 남성 커뮤니티가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레즈비언도 피해갈 수 없다. 아는 남자를 불러보아서 평의를 거쳐라. 라는 겁니다. 저는 마치 그 말이 안 들린 것처럼 무시하고 지하철 문만 바라보며 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영감쟁이 남자친구가 허락했냐니까. 라며 할아버지는 제 대답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타투를 할 때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남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제가 이제 붕어 타투를 하려고 한다. 네. 자 연서명을 받고 싶다. 8인 전원일치 인용을 해달라. 민주주의잖아요. 그 정도면 대충. 자,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저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승객분들의 도움인지 그저 붐비는 서울 지하철의 환승역이어서 그랬는지 할아버지는 점점 인파에 밀려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인간은 영감. 남자친구가 허락했냐고. 이제 규약과 이제 저 법에는 없는 일정한 남성 협의체의 개입을 종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라고 외치며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건지 모를 질문을 말했고 저는 최대한 계단을 빠르게 올라 그 인간이 멀어진 걸 슬쩍 확인하고 나서도 서둘러 4호선으로 갈아타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나서야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언젠가는 타투로 시비 한 번은 걸리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막상 실제로 겪으니 생각보다 더한 봉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속상해하자 애인이 용용이의 손을 잡고 달래주어 다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아 이거 사진을 보니까 용용이가 손을 내밀고 있네. 앞발이 귀여워요. 네, 포가 있는데 네. 그 인간의 결핍은 아마 남자친구의 허락이 필요한 삶이었나 봅니다.
그죠. 할아버지가 뭐 솔로일 수도 있고요. 네. 네. 혹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사랑을 별로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에 예. 미안해요. 저희 오빠가 무식해서 이 김건희 문자에 대해서 최초에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예. 커플이어도 사귀어도 아무리 같이 법적으로 살아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성은 배우자를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네. 이건 바이올로지컬 오빠다. 예. 근데 그때 어디 가서 그런 말을 이제 바깥에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네. 예. 하지만 이제는 결정이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죠. 그때 말했던 오빠는 생물학적 오빠입니다. 김씨 오빠. 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런 관계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같이 살아도 존중과 애정이 없는 배우자와 예. 파트너와의 그런 삶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늘 믿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 사랑받아 본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쭉 결핍된 채로 계속 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뭐가 문제야? 사랑을 받아도 구제되지 않을 노인은 있다. 사실은 이 노인의 등에는 9개의 용이 있는데 매번 이제 남성협의체한테 컨펌 받고 한 마리씩. 나는 10명의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았단 말이야. 넌 한 명한테도 허락을 안 받았냐? 이러면서 자신의 굴곡진 삶을 반추하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죠. 이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사랑을 떠나서 누군가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와 말하는 걸 싫어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한테나 말 걸기 좋으니까. 어느부터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말 걸면 나랑 대꾸하거나 싸우기보다 다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막말을 하러 타야지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늘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남산에서 그 막 말 걸던 할아버지 사연도 기억나. 네. 네. 그러니까 말 걸러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말하면 피하는 걸 아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어차피 이거 대화 길게 안 이어지는데 나는 말이 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런 데 가서 막 하는 거죠. 아무나 붙잡고. 이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네.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노숙인이 되면 네.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그러면 무조건 트래픽이 제일 많은 곳에서 숙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건 뭐 이제 구호단체가 주는 일정한 삶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대화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오고 가야 무슨 우연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인가 봐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굳이 타는 이유는 말을 걸 사람이 1000만 명이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게 산에 가서 못 살아요.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탑니다. 그래서 버스에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와! 버스는 트래픽의 느낌이 다르죠. 네, 좀 사람들이 달라요.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네. 생각보다 정적이에요. 네. 지하철로만 모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능하겠네요. 예. 예. 저의 자랑이자 5호선 할배에 무한한 관심을 받은 용용이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네, 아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본 용 문신 중에는 제일 갖고 싶은, 저는 약간 그 바늘 무서워서 타투를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요. 네. 그리고 저는 용은 못하겠죠? 해도 되지 뭐. 아이 싫어. 네. 평생 그러고 살아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용 타투가 보기 싫었던 이유는 잘 못 그렸기 때문이었다. 네. 모든 작품은 잘 그려놓으면 예쁘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인스타에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용 부분만 딱 잘라갖고. 뭐 그건 따로 이하나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 네. 네. 아무튼 예쁜 용 타투를 하고 있는 이하나 씨의 타투 사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신 타투가 예쁘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좀 널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정도만 돼도 그래도 예쁘다는 인식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의 타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투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어떤 옛날 야쿠자 시계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중학교 때, 중학교가 좀 험한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신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신을 뭐 정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바늘에 먹물 묻혀갖고 이제 통통통통 하는데,
그 일본어로 사이고 맞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야쿠자 구호 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그걸 글자를 틀려갖고 사이코 맞대 막 이렇게 최고 할 때. 본인은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이 어찌 보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인데 예. 저는 언제나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실마리가 의외로 작품의 퀄리티에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타투이스트들이 한국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말 예쁜 거 많잖아요. 예. 이걸 그냥 보고 내 지인이 이걸 한 걸 보고 느끼는 감흥 같은 게 전 세상을 갑자기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야, 저 예쁜 거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가 아니겠죠. 네. 그때 되면 어차피 이 알아보진 세상에 없고. 당장 저도 이 용문신을 보고 약간 마음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건 정말 예쁘게 나왔네. 라는 지금 확 그 느낌이 있네요. 네. 예쁜 타투를 해야 되겠다. 예.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